네,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우성현 고객님 어서 오시고요. 네, 토닥토닥님, 레드골드님, 그리고 네, 오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브랜드 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참치마요님, 헤네시님, 그리고 반짝반짝님, 볕좋은날님, 네, 효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케이님하고 장미님, 네, 김기현님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몽실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또 처음처럼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비님, 해롱해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대박이다님, 지평님, DHK님, 네, 천보산파워님, 네, 문개구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희망시홍님도 어서 오시고요. 디이비트님도 어서 오시고, 네, 김하늘님, 윤현주님, 천태사님, 리소님, 이수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트레버스님하고 손유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요한 그 미국 선거 결과가 이제 거의 발표가 됐죠, 그죠? 뭐 깔끔하게 이제 딱 완전하게 지금 그 최종 결론은 안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이제 뭐 아주 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미국 대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이후에 네, 어떤 개별주 장사가 펼쳐질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뭐 12월 달하고 12월 달 딱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앞서 두 달 동안은 특히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죠? 이 두 달 동안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 미국 대선 좀 앞두고 증시가 좀 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증시가 좀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 증시가 미국 대선 때문에 눌릴 거 알고는 계셨겠지만 마음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가 언제냐면 돈이 회전이 잘 될 때 그때 가장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도 좀 나고 그죠? 또 팔아서 다른 걸 샀는데 또 그게 또 수익이 나고 그럴 때 즉 돈이 잘 돌 때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좀 안 돌 때 그때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보면 돼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4년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한두 달 전에는 좀 누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늘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트럼프 이분이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뭐가 수혜주로 올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급락을 했는지 그 종목들은 회복이 가능한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 1, 2, 3월 달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주, 어떤 개별주,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한 번 더 마이크 체크하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배주사님하고 여기 고무고무님,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원래 어제 그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이제 그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을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죠. 그래서 2016년에 4년 전에 그때 미국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그렇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될 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쭉 보여드렸는데 그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이 돼요. 그걸 어제 유튜브에 올릴까 하다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왜냐면 당선 결과 딱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제 얘기가 틀리든지 맞든지 올리려고 어제 안 올려놨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조금 얘기해드리고 이따가 끝나면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격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뭐냐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된다. 이 격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만 통하는 건 아니라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죠,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 격언을 주식할 때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거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이 되면 티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틀어요. 세력들이 어느 특정 패턴이나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반복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그걸 약간 비틀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시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좀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는 거죠.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희 방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이 될 것 같았는데 정황 증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네, 정황 증거. 뒤에서 제가 이제 뉴스 언론을 좀 얘기할 건데 그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하나 좀 불러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 얘기 모방에서도 한 번 했었어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이걸 풀었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미국 다우지수 차트인데 2020년이죠 지금, 그죠? 2016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겠죠? 그리고 2012년도 여기에서 선거가 있었겠죠, 그죠? 자, 요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016년부터 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제 안 했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시라고, 예상을 좀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2016년 11월 8일 날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 후보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힐러리 후보가 나왔죠, 그죠? 그 둘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힐러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뭐 CNN이나 이런 데서 뭐 95%, 어디는 뭐 97%, 98%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막 당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쵸? 그 뉴스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게 요번에도 똑같이 된 건데 4년 전에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11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2달 전에 음봉 하나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려버렸어요. 2달 동안. 이게 뭐냐면 시장을 사람으로 따지면 어느 급소를 딱 찌른 다음에 그냥 기절시켜 놓는 거예요.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딱 기절시켜 놓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 증시를 미국 대선 2달 앞두고 딱 눌러놨었어요. 이게 지금 와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이게 뭐였냐면 앞에 있죠? 앞에 심한 구덩이를 크게 파놨었어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때도 아마 이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큰 테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맨날 그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화가 나서 개성공단을 폐쇄했고요. 그리고 선거 직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도 했죠. 아주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제 그런 적이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유가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국제유가가 100달러 하던 게 한 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뿐이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었어요.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어쨌든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냈었어요. 그쵸? 아까 좀 제끼고 신고가, 즉 사상 최고가를 냈는데 갑자기 미국 대선 2달 앞두고 음봉을 딱 때리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2달 동안이요. 그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힐러리가 될 거다, 힐러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2012년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보세요. 이때도 선거 앞두고 신고가 내고 잘 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하락했었어요. 왜요? 2012년도에는 유럽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미국도 망하고. 그때 이제 뭐 재정위기죠. 금융위기 지나서 재정위기. 뭐 들어보셨나요? 재정절벽?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이 당시에는 재정절벽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실제로 미 연방정부가 막 셧다운되고 막 그랬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때도 미 대선 전에 한 번 누르고 나서 뭐 했어요? 신고가 났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선거 2달 전에 딱 눌러놓고 선거 끝나니까 바로 신고가 났어요. 미중무역전쟁 터질 때까지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미국은 대선 전에 한두 달 정도 눌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신고가 내면서 갔어요. 이 얘기를 앞에서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너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걱정하지 마셔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그때 많이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 날 거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많이 갔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죠. 주식시장 더 많이 올려주겠다고.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봤을 때 약속은 잘 지키더라고요. 특히 주식시장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약속은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저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주식시장 관련된 약속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2달 동안 힐러리가 될 거라고 미국 뭐 유명한 CNN 뭐 NYT 이런 데서 막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8일이 선거날이었죠. 미국은 선거날 안 쉬어요.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거 전날 힐러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11월 7일 날 2% 급등합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선거하루 전날 지수가 2% 급등하니까 이거는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시가 급등한 거다 그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급등했죠. 다우지수 2% 급등하고 끝나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뉴스 나왔어요? 대부분 뭐라고 나왔어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가 2% 급등했었다 그랬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날, 그 다음 날이죠. 이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날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공화당 후보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공화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된 거죠.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성장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종목들이 그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폭등한 겁니다. 그때부터 거의 조정도 안 받고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이제 그런 큰 사건 때문에, 그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드 설치했다고 보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부러웠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해드리냐면, 자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MA님이 지금 1번 찍으셨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다우지수가 어제 2% 급등하니까 오늘 아침 뭐라고 뉴스가 나와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죠? 제가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는 뉴스가 딱 나오는 거 보고서 제가 웃었어요. 네. 어떻게 4년 전이랑 똑같냐? 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었죠.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이었지만 정황상 증거를 보면 트럼프였다고. 대표적인 게 딱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두 개만 얘기해볼까요? 두 후보가 유세를 할 때 보면 바이든 이 사람은 뒤에 사람이 없었어요. 앞에도 별로 없었고 뒤에 무슨 판자 같은 거에다가 홍보물 붙여놓고 그 앞에서 연설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카메라도 광각 렌즈 껴서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앞, 뒤, 옆 좌우로 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셔야죠.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질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호들갑을 좀 많이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 백악관 앞에 무슨 그 펜스 같은 걸 많이 쳐놨죠? 폭동에 대비해서 그걸 많이 쳐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뻔히 질게 뻔한데 언론 말로 따지면 그죠? 언론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게 뻔한데 거기다가 그 방어막 그 펜스를 외칩니까? 누가 시위하러 온다고요? 졌으면 끝인데 그죠? 네. 백악관에 누가 공격해 들어오겠어요, 그죠?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 방위군까지 거기다 대기시켜 놨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현지 여론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또 확신을 가진 거죠. 아, 우리나라 언론에서 확실하게 속이고 있구나. 이해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잘 보세요. 현재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2%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떠느냐? 여기 보시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크게 올라요. 아까 낮에도 2% 이상 오르고 있었는데 보시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몇 %죠? 2% 이상 급등하고 있죠.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게 증시에는 강력한 호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막 얘기했었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리하면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거고 실제로 재선이 되니까 증시가 급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속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일본 증시 보실래요? 오늘 일본 증시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일본하고 지금 아베 총리가 뭐 사임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랑 미국이랑 지금 굉장히 친하죠. 이 박스권 뚫고 급등했어요. 뭐예요? 아침부터 갭상승해서 날랐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언론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한테. 그 다음에 중국은요. 중국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증시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애매한 거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유럽은 뭐하고 있을까요? 중국이랑 지금 증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이 현재 딱 보합입니다. 강보합.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독일이랑 지금 사이 안 좋거든요. 맞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좀 세우고 안 좋았던 나라들은 지금 증시가 별로
그냥 그래요. 금다근하지 않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좀 긴장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일본이랑 이런 좀 급등했잖아요. 대만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대만이 미국이랑 친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급등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언론한테 속지 마시고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좀 많이 속으신 것 같고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속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언론의 힘인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뭐 속으셨다면 그죠? 앞으로는 속지 마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제 그동안 미국 대선 때문에 증시가 관망세를 계속 보였고 또 개인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그동안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들을 이래저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쪽에, 유럽 쪽에 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난다는 기사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미국 대선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그 불확실성을 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악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원래 4년마다 한 번씩 미국 대선 앞두고 좀 누리긴 하는데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고 정부에서 그 대주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것도 한 2달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고생들이 되게 심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대주주 양도세 뭐 2년 동안 이제 그 10억으로 유지하는 걸로 2년 동안 유예를 시킨다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대선 오늘 끝났잖아요. 실은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왜요? 미국 대선이 끝난다는 건 뭐냐면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개가 거친 거죠. 그거 아세요? 10월 달쯤 되면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요즘에 좀 그렇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일교차 때문에. 크니까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안개 거치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죠? 똑같아요. 안개는 시간 되면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맑은 공기와 이제 청명한 하늘과 예쁜 구름들이 보이죠. 그죠? 그게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또 수확의 계절이고 9월달하고 10월달에 수익을 많이 못 내셨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내시면 돼요. 왜요? 산타랠리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가능성이긴 한데 한번 그걸 짚어보자고요. 아무튼 악재 역할을 했던 대주주 양도세 문제하고 미국 대선이 지금 종료가 됐으니까 뭐 내일까지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얼추 정리가 됐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전처럼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악재가 사라졌는데 또 악재를 언론에서 악재를 또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라고.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갈 종목들, 업종 이런 것들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걸 한번 보시죠. 오늘 일단 이제 아침에는 뭐 트럼프 대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바로 이제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그 다음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리고 네, 정재현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한 게 누구냐? 대알티아입니다. 뭐예요? 제가 대북주, 철도주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이런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기억하세요? 네. 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볼까요? 제가 녹화 방송도 남겨놨었잖아요. 언제요? (10월 27일이니까)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일주일 전에 트럼프 재선 성공 시에 최대 수혜주는 뭘까? 여기서 얘기 다 해놨어요.
11분짜리니까 시간 나면 보셔도 돼요.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제목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철도주 얘기했습니다. 철도주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아침 오늘 DITI가 대본 들죠? 오늘 14% 급등 마감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TI랑 같이 가는 게 푸른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오늘 7%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었어요. 뭐예요? 그 관련주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 제가 다 강조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대거 올라갔습니다. 종목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방에서 매집한 게 꽤 있어서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DITI도 저희 방에서 추천한 거예요. 언제요? 10월 중순 이후에, 10월 중순쯤에 추천했었어요. 이 정도에서 회원들 단기하는 쪽에 냈는데 회원들 지금 수익되고 있어요. 추천했었어요.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때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 베팅을 어디 쪽에 한 거예요? 트럼프 쪽에 베팅을 좀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올라갔냐면 5G 5G 관련주들이 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바이든 이분이 이제 됐으면 그 미국에서 이제 그쪽 뭐예요? 그 뭐 좀 기업들 큰 기업들 중에 특히 인터넷 기업들을 좀 제재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후보가 안 됐죠. 그러니까 누가 갔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 대표주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급등했어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도 오늘 급등했죠. 다른 이유 때문에 급등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6.8%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낙마 수혜주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제일 재밌는 건 히토리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방해도 많이 했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하게 되면 아마 중국 가만 안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세력 형님들이 오늘 뭐 하셨어요? 유니온을 급등시켰죠. 유니온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했고요. 종가 마감은 20%에서 끝났습니다. 유니온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죠. 이건 25%에서 끝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랜만에 샘표 이것도 장중에 이것도 한 20% 가까이 급등했죠. 18%까지 급등했었어요. 예전에 미중무역전쟁 수혜주죠. 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중무역전쟁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미중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 수혜주는 추가적인 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보기엔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중요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4년 동안 사사건건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네. 가만두시겠어요? 권력을 얻었는 전 세계 그 패권 국가 미국 대통령이 올랐는데 그 나라 손 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이 이번에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여담이지만 그 중국 우리나라 이제 중국 대사가 북해 가서 뭐 시진핑 방한 뭐 변함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겠구나. 더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공정의 자리니까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쪽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미국 쪽을 많이 보시면서 주식 투자에 더 신경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락 나온 게 있죠. 뭐였냐면 재밌는 건 방산주입니다. 빅텍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제 재료 과정이 있어서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9%에서 급등 출발했어요. 그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4%에서 끝났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4년 전에 2016년에 그 선거를 치를 때 미국 대선 치를 때 그때 트럼프 수혜주가 뭐였는지 아세요? 빅텍이었어요. 여기 상한가 있죠. 이게 상한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됐다 그래가지고요. 빅테크 상한가 갔어요. 왜요? 전쟁 날까봐. 세월이 4년 지났는데 바뀌었어요. 바이든이 될까봐 빅테크 아침에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겸사겸사. 트럼프라고 딱 하니까 이게 음봉 먹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텍이나 이런 것들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거 전쟁주니까 정 반대편에 있는 게 대북주죠. 대북주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죠? 대북주 더 갈 수 있나요? 제 입을 보지 마시고 누구 입을 봐야 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입을 보시기보다는 어딜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봐야 돼요. 요건 자, 대북주 나는 좀 궁금하다.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2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얘기해 드릴까요? 찍어보세요. 네. 대북주 궁금하시죠? 그죠? 여기 2번 많이 찍으시네요. 여기. 네. 몽실이님부터 쭉. 네. 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북주를 지금 잘 하시려면 대북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봐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대통령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에요. 왜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뭐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요 두 사람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예요? 김정은.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현들한테 그냥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김정은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뭐 친서를 보낸다 그러면 대북주들이 바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트럼프와 김정은.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특집으로. 근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핵심 포인트는 두 사람이 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북한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오죽하면 그 새벽에 그죠? 새벽에 열병식하고 그 최고존엄 그 김정은이 울잖아요. 미안하다고 인민들한테.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아버지 때에도 그런 거 안 했는데 그죠? 네. 많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북주 중에 뭐가 갈지 대충 견적 나오시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면 뭐가 가겠어요? 힌트는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드릴게요. 네. 대충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근데 바이오는 너무 안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대북주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또 누가 오늘 이제 급락했냐면 대마초 관련주들 마리아나죠? 오송 첨단 소재인데 이것도 저희 방에서 요런 데서 추천했어요. 밑에 가격대가 요런 데서 추천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죠,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장대 한번 맞았죠? 그럴 수밖에요. 이게 이제 왜 급등했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 수혜주로 지금 급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낙폭과대로 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건 접근하지 마세요. 회사가 나쁘다기보다 개인들이 바이든 수혜주로 알고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략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피곤하세요. 이런 거 공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놨다는 게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걸 하세요. 제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네. 이런 데서 매매를 못해서 여기 있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이런 데서 공략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다니까 진짜. 네. 진짜 이런 데서 만약에 사서요 설령 끌려 내려와도 추가 매수 물타기 안 하고 전 해결하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수익도 많이 냈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해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여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추천하면은 전문가는 좀 편할 수 있지만 회원들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추천하면 전문가는 힘든데 회원들은 편해요. 왠 줄 아세요? 여기는 맨날 손절가 걸어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맨날 불안해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누가? 주식을 산 사람이.
맨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한 번 빠졌다 하면은 10% 20%막 손실 나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그죠? 특히 직장인분들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계좌에 있는 내 종목 괜찮은가 그 생각밖에 못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공략을 리딩을 하면 회원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추천하면 전문가가 힘들어요. 왜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왜냐면 거래가 없을 때는 개인들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세력이 매집을 어떻게 했는지 재료가 뭔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대신에 회원들은 편하죠. 왜요? 종목이 편안하게 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해요. 그러면 매도 사인 나올 때 매도하면 되니까 회원들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직장인분들 있죠? 네.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신다. 거래 터지고 그죠? 이미 재료 노출된 뒤에 매매하시면 되게 힘드세요. 이런 데서 하세요. 이런 데서. 내일 얘기 좀 해드릴게요. 내일은 왜 이런 데서 해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일 얘기 드릴게요. 자,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오늘 급락했고 그 다음에 탄소롬덱 보시죠. 이건 뭐냐면 최근에 바이든 수혜주로 추가 상승 나왔던 건데 이게 뭐예요? 탄소 배출권 그거거든요. 이거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운목 맞았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오성 첨단 소재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상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아예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근처도 가지 마세요. 예, 이해훈님. 네네. 아셨죠? 네, 이런 거는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낙폭에 따른 반등도 이런 건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죠. 풍력 유니슨.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유니슨을 되게 제가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이 양봉 나온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가 오늘 10% 가까운 운봉으로 끝났죠. 그죠? 앞으로 좀 피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피곤하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거를 이제 만지지 말라고 했었냐면, 자, 보세요. 관점의 차이인데, 여기에서 이게 왜 또 올라갔냐면,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될 게 확실하다. 그런 기사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그린 뉴딜을 대통령이 엄청나게 외쳤어요. 뭐, 정책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맞물린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10월 한 10일쯤인데,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거래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막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트럼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많이 샀어요. 개인들 이거 엄청나게 몰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앞뒤로. 왜냐하면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바이든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특히 풍력을 저기 어디에요? 강원도의 뭐 안반대기라든지 아니면 태백이나 그런 데 있죠. 그런데 높은 데다 산에다가 짓는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 그걸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혹했거든요. 그리고 압구정을 또 제끼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저녁 방송 열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제발 물리지 말라고. 물리시면 큰일 난다고. 물리면 약도 없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네.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전 이거 다 보이거든요. 바닥도 잘 잡지만 고점은 진짜 잘 잡거든요. 네. 제가 조심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 고점이죠, 그죠? 네. 정확하게 한다고. 왜요? 인간 지표가 있거든요. 인간 지표를 활용하면 인간 지표는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지표들이 때가 되면 활동합니다. 고점과 저점에서. 저점과 고점을 되게 잘 맞추죠. 인간 지표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바닥 얘기했죠? 오늘은 고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간 지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유니슨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태웅 있죠? 풍력인데 태웅이 오늘 급락을 좀 많이 했어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도 오늘 깼고요. 이게 지지선인데 깼더라고요.
그 앞으로 좀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태용이라는 종목이 이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시는데, 자,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태용이 이게 시가총액이 2,400억이거든요, 지금 2,400억인데 이게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가격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무겁거든요. 이게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 3,400원 찍고 최근에 1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5배, 거의 6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선주 좋아하시죠? 대선주. 수소차 좋아하셨죠? 수소차. 수소차 우두머리도요. 많이 가요. 5배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소차를 타면서 내가 수소차를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가봤자 5배였어요. 우두머리가. 태용이 5배 갔거든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니슨이 이제 그 바이든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올라가니까 태용도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어거지로. 그리고 운봉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태양광, 대표적인 게 뭐 하나솔루션이죠. 이런 것들이 급락한 겁니다. 오늘 급락했죠, 그죠? 거래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우리 정회원들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거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정황상 증거는 트럼프인데 나도 이번에 솔직히 모르겠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했어요.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 풍력 관련주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급락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안 사는 게 낫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아까 유니슨이나 태용 같은 게 과연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왠 줄 아세요? 원래 그래요. 저번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되게 좋아하시대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서강대 그 이공계 출신이시죠, 그분이. 그분 대통령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뭐 샀는 줄 아세요? 대한과학 샀어요. 대한과학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공계 그 실험 기자재면 그 실험 기자재 그 관련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 다 물렸어요. 고점에 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 걸 보고 샀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그때 후보랑 붙었을 때 당선이 될까 말까 그렇게 불확실할 때 샀으면 큰 돈 벌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당선되는 걸 보고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물렸었어요. 이해되세요? 항상 그래요. 확실할 때 들어가죠? 그러면 확실하게 물리는 거예요.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설령 됐다 하더라도 이 관련주들 급락했을 겁니다. 왜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원들한테 오늘 얘기했거든요. 이벤트가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이벤트는 끝납니다. 그러면 하락합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천만에요. 이렇게 안 끝나죠? 자, 바이든이 됐다고 칠까요? 됐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니스는 하락해요. 대신에 새로운 새싹이 올라와요. 왜요? 여기에는 세력보다 개인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빠진 줄 아세요?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바이든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거 바이든 수혜주니까. 그래 이 종목 유니스는 천천히 빠져요. 천천히. 저기 온천물이 갑자기 식진 않죠, 그죠? 천천히 식잖아요. 네. 천천히 식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올라가요. 개인들이 본전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천천히 빠집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떨어집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떨어지는데 6개월 걸립니다.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수혜주가 새롭게 급등하는 거예요. 누가 가요? 그렇죠. 새싹. 이 새싹들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숨겨진 수혜주, 그 다음에 후발주자죠.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슨이 급락하면 안 돼요. 급락하면 바이든 수혜주들이 아예 못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절대 물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제 회원들한테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리지 마시라고. 우리 회원들은 뭐 물릴 일도 없지만 주식을 바닥에 사기 때문에 물릴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보나 경험이 이제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 수익 안 나시는 분들 그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난 주식을 안 맞나 봐.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 자책하시는 분들 있죠? 자책하지 마세요. 왜요? 사회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셨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무식하고 멍청하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요. 왜? 안 맞으니까.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경제적인 상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무식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기술을. 원리나 이런 건 아니라 기술을 너무 많이 배워서. 기술만 배워서 그래, 기술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원리를 배운 상태에서 기술을 배웠으면 잘 쓰시는데 기술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잡지식을 좀 많이 배우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은 자꾸 시간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경험이 쌓이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실력도 쌓이고 계좌에 돈도 쌓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벼락부자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그리고 본인 투자 자금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5억 갖고 하는데 자기 투자 자금이 너무 작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책합니다. 5억밖에 안 된다고. 3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러신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피곤하게 떨어진다고요. 아까 그래서 큰 맥락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국 대선 이렇게 그 개표 결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 진짜 언론한테 속으면 안 되겠구나. 언론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언론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3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전문가니까 주식쟁이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와, 진짜 언론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응?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그쵸? 네네. 네네네.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궁금하시죠? 네. 요거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원래는 9시 전에 방송을 끝내는데 요즘에는 그 미국 대선 때문에 드릴 말씀들이 많아서 좀 길어졌었네요. 한 5분 10분 안에 끝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유권자들 향해서 당신들 바이든 뽑으면 증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나를 뽑아주면 증시를 올려주겠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전 그래서 이분 이제 주식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주식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가급적이면 진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옛날에 미중무역 전쟁 터졌을 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때 이만큼 빠졌었어요. 이게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식 사라. 부자 된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올라왔고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속으실 거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속아보세요. 주식시장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약속을 좀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수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연말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뭐 매물 폭탄이 나올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9월달 특히 10월달에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와, 이 상태로 11월, 12월달까지 가면 여기까지 폭락해 있겠네. 주식을 좀 하지 말고 있는 것도 다 손절하고 나중에 12월달쯤 돼서 주식을 사야지,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내려올 때 다시 사면 안 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는 제일 나쁜 수다. 제일 나쁜 생략이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닥이더라. 그러니까 잘 참으시라고. 제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지수가 얼추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건 좀 한 3분만 요거는 보세요. 증시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급락했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식 양도세, 미국 대선 문제,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코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증시 이렇게 폭락 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자, 이론상 코스닥이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락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 종목은 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종목은 이렇게 안 만들어졌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저희 방에서 이제 다 팔았던 건데 남성을 볼게요. 실제 종목들은요 뭐 하고 있었냐? 지수는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스닥 종목들 아니면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개별주들 있죠? 그 종목들은 상승 N자로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수만 빠졌지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었어요. 이해되세요? 지수는 왜 그렇게 빠졌느냐? 얘기해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급락시킨 주범은 누구다? 셀트리온이라니까요.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어떻게 빠졌어요? 이렇게 N자로 빠졌잖아요. 코스닥 지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졌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이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죠? N자로 빠졌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얘네들 이 종목들 조금 있으면 급반등 나올 거라고. 나오잖아요. 급반등 나오는 거 알아도 안 사잖아요. 시황만 잡지. 그죠? 셀트리온이 저렇게 빠졌으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차트가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특히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들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부분 공략하시는 게 소형주 아닌가요? 맞죠? 이해되세요?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형주 하시면서 왜 그랬냐 이거예요. 지수가 이제 반등 나오고 미국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보이시죠? 네.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큰 실수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데 폭락이 올까봐 조정이 오면 가난해진다라고 언론이나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겁을 줬지만 제가 어제도 강조하죠. 주식을 들고 있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속아서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개미들이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손절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산타랠리가 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높을지 낮을지는 미국 대선이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밖에서 이제 고민들 그만하시고 좀 우리 방으로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4년에 한 번 오는 미국 대선 결과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 언제까지 여러분들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만 보고 계실 거예요. 주식은 쳐다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종목을 들고 인내를 할 때 그때 수익을 주는 거지 쳐다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거나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식을 들고 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 됩니다. 조정이 아니라 산타랠리가 올까봐 걱정을 하셔야 돼요. 비관론자한테 속으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조정이 아니라 산타랠리가 올까봐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아 산타랠리 오면 그때 주식할게요. 아니요. 그냥 저기 우체국에다가 돈 넣어놓으시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그냥 이자 받으세요. 얼마 안 주겠지만. 세력들은 그런 분들한테 절대로 수익 안 줍니다. 가는 말이 올라타겠다고요?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가는 말이 어떻게 올라탑니까? 서 있는 말도 자기 등을 잘 안 내주는데 달리는 말이 여러분들 그 순순히 타게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산타랠리 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궁금하세요? 내일은 왜 바닥에서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지, 지금은 단기 매매가 좋은지, 스윙이나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죠. 네. 실제로 저희는 손절 안 해요. 그리고 직장인 비율이 80%가 넘고 장기 회원만 3년, 5년 이상 된 장기 회원만 70명 이상 있으십니다. 또 이렇게 회원 많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회원 관리가 안 되시겠네 그러지만 아니요. 장기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따로 관리를 해드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시니까 3년, 5년 됐는데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신규원들만 신경을 많이 써드리면 돼요. 아무튼 단기나 스윙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좌가 빨리 돌아가게 물레방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9월달 여기에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회원들이 5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그렇게 벌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때보다 매집을 더 많이 해놨겠죠? 지수가 눌릴 땐 매집하는 거예요. 지수가 들을 땐 수익 열심히 내고, 누를 땐 또 매집하고, 들면 수익 실현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수익 내는 거죠. 기대 안 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급등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할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뭘까요? 그거는 내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북주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랑 겹치는 것도 있죠. 뉴딜. 그린 뉴딜 말고 디지털 뉴딜도 있고 다른 뉴딜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9월달하고 10월달에 지수가 좀 많이 눌렀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